80%까지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는 대출해주기 때문에 집값의 20%의 현금만 있으면 내 집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청량리 L65 있잖아요. 그 오른편에 레미안 크레시트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최고가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17억까지 올랐던 단지인데 최근 10억 5천까지 실거래가가 떴어요. 그러니까 6억 5천이 빠져서 이걸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38%가 하락한 수치거든요. 분양가 거의 그대로, 소위 말해 무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룡청약연구소 박지민, 필명 원룡이를 사용하고 있는 청약 전문가입니다. 지금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지역마다 급매가 나오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 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 최근 보금자리 특례라고 주택가격 9억까지는 고정금리 4%대 또는 5%대 이하로 고정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정부 정책도 있었고,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는 80%의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 완화책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는데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값의 20%의 현금만 있으면 내 집만 할 수 있죠. 물론 금리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처분 소득에 따라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 고금리라도 아주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자를 감당하면서 낮아지는 금리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면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기회는 확실합니다. 일부 지역은 40% 가까이 빠진 지역도 있고, 일부 강남과 같은 지역은 15% 내지 20% 조금 덜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이 가격대가 얼마나 싼지가 중요한데, 특히 저는 보는 지표가 뭐냐면 절대 가격 지표도 중요한데 이 가격이 몇 년도 가격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도가 중요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보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 대책으로 한번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누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등락보기 경험할 때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고, 우상향을 해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대책, 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면 대책, 이런 정부 정책을 통해서 계속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정확히 정부 정책이 나온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018년도 9.13 대책이 있었고, 2019년도 12.16 대책이 있었고, 2020년도 6.17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각각의 대책에 따른 변곡점에 따라서 2018년도와 19년도 가격이 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이가 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서 관심 지역이 어느 년도 가격이냐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가격이 딱 찍은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축이 많은 지역은 낙폭이 큽니다. 근데 구축이 많은 지역은 생각보다 낙폭이 적어요. 그 이유는 신축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 또는 새 집에 대한 어떤 욕구, 그 다음에 비과세를 받고 빨리 팔아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는 또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거쳐가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1주택, 2주택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을 한 사람들이 주로 신축에 많이 거주하는 편이었고, 그에 반해서 구축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10년, 20년 사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투자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실거주성을 높이려는 분들이 주로 구축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과대납폭은 신축, 즉 30% 이상 빠진 가격이 주로 신축에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 이 가격대는 앞서 말씀드린 2018년도, 19년도 가격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좀 싼 편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도부터 통화량을 많이 증가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 거품이 쌓였다는 가격들이 2020년 이후 가격이라고 보는 거고, 그 전 가격이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통화량 증가를 확실하게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18년도 가격, 19년도 가격을 언급을 드린 겁니다. 보통 어떤 단지가 관심을 받으려면 신축 분양이 있어야 돼요. 신축 분양이 일어나면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물망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청량리 L65 있잖아요. 그 오른편에 레미안 크레시트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최고가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17억까지 올랐던 단지인데 최근 10억 5천까지 실거래가가 떴어요. 그러니까 6억 5천이 빠져서 이걸 퍼센트로 계산하면 38%가 하락한 수치거든요. 이 가격이 어느 지점과 맞닿았냐라고 봤을 때는 2018년도, 19년도 그 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65의 신축 분양을 따라가는 준신축이 된 아파트 가격에 초급매를 노리면 그나마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분양했던 가 있는데 그 위쪽에 신축들도 있어요. 분양가보다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저렴한 곳을 금리와 이자 부담을 가지고 싼 값에 나는 샀으니 어느 정도 커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최근에 분양했던 서울의 가 있잖아요. 제가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10억을 넘게 분양을 했었는데 그 위쪽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각각 입주한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현재 2021년 1월 기준으로 금매 가격이 8억대 중반부터 9억대 초반까지도 아직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 분양 가격보다 물론 여기까지는 거래가 더 있지만 1억에서 1억 5천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분양받을까? 또는 기축 매수를 할까? 기축이지만 신축이라서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할 때 옆에 있는 기축들의 가격이 얼마나 싼지도 매수 포인트의 비교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를 약 7억 이상 대출을 받고 월 이자 6%를 보면 거의 600에서 700만 원 이자를 낼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얘기죠. 맞벌이 부부가 고소득 연봉 각각 1억씩 연봉 이어야지만 생활비를 일부 그 다음에 양육비를 일부 해서 겨우 끌고 갈 만한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금액대인데 그럼 현실성에 맞춰서 지금 싼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저렴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에서 공공택지라고 불리는 신도시가 있잖아요. 신도시의 전용 84제곱이 작년 초에는 4억대 초반에 분양했다가 작년 말에는 거의 5억가까지 분양을 했거든요. 5억이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2년, 3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잖아요. 그때 분양가는 4억에서 4억 5천 선으로 저렴한 편이었죠. 그런 아파트가 현재 입주할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가 거의 그대로 소위 말해 무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흥에 있는 입주 아파트, 송도에 있는 입주 아파트, 그 외 수도권 쪽에 있는 입주 아파트는 3년 전에 4억에서 5억 사이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그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하면 80% 대출 받았을 때 약 1억의 현금이 필요하고 4억에 대한 6% 이자를 내게 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납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3억대 분양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양주 회천 신도시나 아니면 시흥 MTV 같은 경우, 그다음 영종도 3억대 분양한 것들, 물론 영종도가 낙폭도 굉장히 컸지만 분양가 자체가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4제곱 3억대라고 하면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지방의 군 단위조차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오픈된 거 보면 다 3억대 초중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후보군에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정말로?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송도 호반 서밋이 있어요. 분양가가 4억 후반대 분양을 했었고 프리미엄이 5천 전후가 붙어 있어서 인근의 아파트가 10억이 훌쩍 넘었을 때 한 6억 전후로 또 실거래가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싸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또는 시흥 장현주 같은 경우는 유승 한내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한꺼번에 많이 했어서 입주도 한꺼번에 4, 5개가 상반기, 하반기 안에 또 합니다. 그런 단지들은 여러 프롭테크, 사이트 호갱노노나 아실, 또는 네이버 부동산 등을 보면서 언제 입주하는지에 따라서 좀 포착 기회가 있다고 보시고요. 특히 팁 하나 드린다고 하면 작년 10월부터 입주한 아파트가 거의 입주 막바지거나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는 금매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2023년 1월 기준에서 작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2022년 10월부터 입주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단지까지 보면 꽤 많은 단지가 리스트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제하는 게 뭐냐면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이잖아요. 만약에 전세를 준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이 3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큰 돈이니까 가성비도 안 나오고 부담도 되고 실거주하게 되면 1억의 현금이 필요한 경우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실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편안하게 신축에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단지는 지금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2억, 3억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욕심이 또는 그런 투자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점하고 강도를 파악하기에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싸게 사서 때를 기다린다. 이런 관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